자, 우리가 이제 그 결정적 순간이 오고 있죠. 오고 있어요. 어제 수요일 날 이제 본사하고 또 비전 보너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최종 이렇게 이제 좀 논의하고 했는데 어떻든 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이제 3월 말 정도 확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회사에서 6년 플랜, 또 미국 본사에서도 뭐 4년 플랜을 또 제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어떤 그 보너스의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너스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드네요. 현재는 과거를 결코 정확히 반복하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과거를 닮을 수밖에 없으며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제너럴 다이아몬드 그 교수분이 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과거에 어떤 뭐 문제 있는 사람이 미래에 갑자기 변해가지고 성공하기는 힘들다. 제가 보니까 그런 어떤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중학교 실력이 평생을 간다. 예. 예, 뭐 누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또는 대학 때 뭐 나름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생이 확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네요. 자, 설섬수범 이 극대화 하라 이제 그 펠로폰스 전쟁에 이제 좀 중간에 이렇게 접어드는 이야기네요. 라케 다이먼 이거 이제 시칠리아 시칠리아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예, 그 지역의 장군이 연설했네요. 자, 성공은 적군의 이런 과오를 재빨리 간파하고 자신의 힘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장군의 목이며 그럴 경우 반드시 전열을 정비하여 공개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고 실제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떤 거라 보죠? 아메 사회에 됐든 다른 일이 됐든 성공은 자기 자신에 맞는 전략을 잘 선택하는 리더들의 몫이다. 리더들의.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어떤 상황에 바로바로 맞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에서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전쟁의 계략이며 적군을 완전히 속여 아군의 이익을 극대화할 때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쨌든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 심지어 뭐 거짓말을 하든 뭐 사기를 치든 전쟁은 이겨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키루스의 어떤 책에도. 그래서 이겼을 때 우리가 이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나는 남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뭐 사람임을 보여주겠어. 리더는 스스로 내가 실천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길이다. 네,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내일 제가 또 뭐 물산에 그런 CLC가 있어가지고 하면서 그래,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 뭐 전 세계 전부 다 플랫폼으로 가잖아요.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엔비디아입니까? 거기가 이제 아마존의 시총을 넘어선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 불과 5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게 급변하게. 지금 테무, 막 여러분 알리, 뭐 메시지 나오지 않나요? 예, 그게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 지금 아마존 이런 데가 엄청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쿠팡 뭐 이미 11번가 다 갔어요. 예. 잘못하면 곧 폐업할 겁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라고요. 그죠? 예. 그런 어떤 기업형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형 플랫폼은 플랫폼을 만들 때가 엄청난 시간도 걸리지만 이 플랫폼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 그런 기업형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는 단순히 싸고 좀 편리하게 소비한다는 창업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제 개인형 플랫폼이잖아요. 개인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준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을 회사가 생산자 측면에는 회사가 모든 걸 준비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아무리 치열한 경쟁이 있다 해도 이 개인형 플랫폼을 하고 있는 우리 아메이삽의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공룡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비자 각계 그런 어떤 부분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장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가장 이타적인 행동으로 시각 변하는 관계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설섬수범해하며 파트너들이 성공하도록 헌신하는 것이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리더는 책임감과 변화, 전략과 전술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략이란 건 전략이 나무라면 전술은 수비다. 즉 각각의 개인을 보지만 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은 팀이지만
전술은 각 개인의 각 레그의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보고 진행한다면은 이제 또 김민희들은 전술적인 부분에 좀 강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둘을 잘 융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그렇지만 조직의 리더는 이런 책임감과 변화, 전략과 전술을 어쨌든 팀에 잘 활용해서 우리가 끌어갈 때 이제 비전분할 주인공이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룹의 비전이나 동기부여 방향을 제시한 올바른 환경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무가 잘 자라면 숲이 울창하듯이 개인의 성장 없이는 그룹의 성장도 없다.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잘 활용 융합시키는가가 여부가 그룹 성장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술적인 부분으로 치중하다 보면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고 그래서 여론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팀워크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된 부분이잖아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한번 하고 하면서 자 이제 좀 팀워크를 어떻게 해서 보석핀을 도전하고 또 다임들 도전하고 그렇게 만들 건가. 그러니까 개인의 후원도 있지만은 또 팀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야만이 도전하는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이 또 탑리더로서 진행하는데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3월부터 이제 고사파이 스쿨도 그런 차원의 하나고 또 앞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도 또 그런 차원의 하나고 그렇지만 또 개인별 또 후원이라든가 또 진행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크세노폰이 쓴 기로페디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해보려는 의지가 있고 가장 용감하게 실천한 사람이 가장 큰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용기는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균등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겁쟁이도 다른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용기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나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했죠. 진정한 평등은 불평등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평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자본주의 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술 한잔 하시면서 TV 보면서 보는 사람들과 또 뭔가의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같은 자본주의 산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부를 나눠야 된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예, 자본주의는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인정과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게 자본주의 특징 아닙니까? 아메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 저는 이제 본사도 옛날에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주 다음드 세미나를 갈 때 참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약화됐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파운더스 크라운까지는 무대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제주 다임드 세미나 할 때 무대 올라가서 막 들어있을 것도 거기서 인정식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존의 파운더스 이렇게 FC 그러니까 그때는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FC였거든요. 근데 그런 옛날에 한번 FC를 갔다는 사람들이 뭐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자리도 막 순서를 안 치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인정식을 안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시행착오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국제 영화제 또 다이아몬드 세미나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그냥 그 뉴 다이아몬드 이상의 뉴핀 성취자분들을 꼭 비프에서만 인정할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세미나에서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노력에서 인정과 보상을 받을 때 가장 큰 자부심을 갖는데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약화된다면은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네요. 이번에 시드니 다이아몬드 여행에서도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번에 1, 2강령이 올 9월부터 적용됩니다. ABO 간의 폭력, 언어, 이해를 할 때는 회사가 제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간 모든 NCA를 참여를 못해요. 네, 그게 전부 다 동의했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에서 인정과 보상을 받는 것만큼 암에 값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부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등이 된다. 네. 그룹이 한창 성장할 때는 함께 동조현상이 일어나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룹 내 인정과 보상에 대해 불만이 별로 없다.
네, 이건 어떤 경험적인 이야기겠죠. 그러나 성장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성장의 둔화 기미가 보이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룹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편승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 자칫 잘못하면 그룹의 리더십 문제로 비화되고 그룹의 단합과 그룹의 목표를 향한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조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 이것은 일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스폰서도 또 파트너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화면 전체를 보면 수없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든요. 옛날에 한번 그, 그 이제 제일 처음으로 그 PV 대 PV 조종 사건이 있었어요. 예? 에포트 인덱스 해가지고 조종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 리더분들이 PV는 불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왜 PV를 이렇게 수정하느냐 해가지고 한번 정부에 시끄러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리더들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팀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믿음다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만 고려해 가지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나더라.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죠. 얻는 것도 굉장히 그 대단한 일이지만 그리고 즐거움을 주지만 얻는 걸 잃을 때의 고통은 더 아프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얻은 것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갈 수는 없다. 최고의 이익을 내려면 조직을 재정비하여 도전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전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목표를 성취한 사람에게 최고의 인정과 보상을 해줘야만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 이런 게 나온다. 아이네아스 이제 로마 시도의 이야기죠. 아이네아스는 무장한 두 팔로 아들 아스카니우스를 안고는 투구 사이로 아들의 입술 끝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탁월함은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하라. 예. 앞으로 수많은 문제 직면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탁월함을 읽어냈는지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배워도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아버지는 누구예요? 스폰서. 네. 그리고 내가 그런 이제 뭐 좀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나에게 행운이 오는 것은 굳이 스폰서를 통해서 안 배워도 다른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와 탁월한 진정한 탁월함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나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아이네아스가 이제 로마를 이렇게 이제 시조자네. 그러니까 그 많은 역경을 통해서 로마를 이렇게 건립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 똑같잖아요. 우리 스폰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걸 배우려고 해야지 내 자신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탁월함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배우는 것만이 가장 탁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하면 할수록 듭니다. 고난은 인간을 완성하기도 하지만 망가뜨리도 한다. 고난이 우리가 누구나 피하고 싶잖아요. 시련과 역경을. 그죠? 고난 속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쉽고 편안한 성취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독이. 정말 이게 치료받고 가야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축복으로 변하고 그 고난이 또 어떻습니까? 내 근력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부딪히는 그런 시련 역경을 나만 그렇지 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한 사람들이 왜 대단하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 역경을 건너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때로는 그런 어떠한 고난을 이겨내서 온몸으로 발버둥을 쳤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성취가 조진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걸 이룰 때 공통적으로 극복하는 거란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그죠?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완성할 수 있다. 사람이 극한의 시련을 겪으면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겨내고 자신을 완성해 가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어느 이제 그 SMS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운이 올 때는 가장 큰 역경을 준다. 예. 그 공감하나요? 예? 예.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 그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문제들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어떤 순간에 중요한 게 절대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게 대운으로 바뀌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본질에 벗어나면 절대로 그분은 운을 맞이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자, 가장 수준 높은 리더가 되고 싶으면 가장 낮은 위치에 가서 솔선수범하고 섬겨야 하라. 참, 저도 이런 자세를 가지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항상 내가 낮은 짓에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겠냐 이거죠. 그죠? 예, 솔선수범하고 섬기는 것은 자신의 이치나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한다. 태도. 그러니까 attitude is everything. 예. 딱 보면 아 저분은 성공하겠네 저분은 되겠네 이 태도가 바로 서서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신의 이치가 아니라 상대방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솔선수범할 수 있다. 그 태도를 보고 리더들은 그에게 종의 마음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감별한다는 것이다. 정말 파트너 한 번을 섬기려고 한 건지 아니면 군림하고 하는 건지. 네, 이것은 그냥 그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또 이제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길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좀 민감한 주제죠. 시간을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양면성이 있다. 자, 강사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있으면 시간이 오버된지 모른다. 그런데 어떤 강사는 강의를 하다가 시간 오버된다고 바로 끝내는 강사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듣는 청중도 마찬가지다. 딱 9시에 끝내려는데 9시 넘어가자마자 시간만 보는 사람. 이분은 그 강의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 늦네. 김치하면서 또 늦네. 오늘 9시 좀 넘어볼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시간 오버되는. 그게 저는 그래요. 사람의 성격 차이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말이 있죠. 예, 어, 너무나 맑은 물은 고기가 못 살고 사람이 너무 까칠하면요,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물론, 정시에 끝내서 정시에 합리화시킨 게 아니란 거죠. 그렇지만은, 아, 저분이 팍 하는데, 예, 왜 시간 오버됐는데 안 끝나지? 듣고 있는 사람도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열심히 막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하면은 좀 넘기도 어떻습니까? 괜찮다 봐요, 저는. 그런데 강의를 하다가, 시간 다 됐네요.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인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예. 사업을 또는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남의 허물도 인정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결국은 그런 분들이 절대 이것은 합리가 아니라 쭉 보면은 다 그래요. 예. 왜 FC 리더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제가 봐도 너무 까칠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강사분이 얼마나 알려주고부터 제가 감히 말씀해 지금은 이제 김일두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시간이 없지만 옛날 SLM 하면요 제 시간에 끝낸 적이 없어. 네,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얼마나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초기에는 딱 2시간, 그때는 오임을 2시간에 2시간. 울산 상공회의에서 2시간 딱 놓으면은, 또 콩만면 아줌마 또 나오네. 언제 끝나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시절에는 제가 진짜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내 선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안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정의를 치라. 정의가 나와요. 정의. 자, 우리가 정의란 걸 많이 들었죠. 아테나의 사절단과 멜로스 원들이 협상을 시작하였다. 아테나의 사절단, 인간 관계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것이 실제로는 강자는 할 수 있는 걸 관찰하고 약자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 좀 여러분도 못지않게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멜로스, 그러니까 아테나 멜로스 섬이 있거든요. 그 섬의 의원들이 하지만 때로는 승패는 수의 많고 적음보다 운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의 희망은 모두 사라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바로 솔직한 희망이 남아 있겠지요. 어떤 거예요?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혹시 운 좋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걸지만 내가 행동하면은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희망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봐요. 위기를 맞으면 희망이 이한이 되겠지요. 그죠? 혹시나 뭐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 예. 이런 게 얼마나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많이 꿈꿉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나요. 희망한 게. 정말 내가 쭉 행동하고, 예? 이 희망, 막연한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권 사는 사람들이 복권 사. 막연한 희망.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서 복권을 산다든가. 예. 저도 때로는 막, 꿈이 막 이상하면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막연한 희망은 이해이 안 된다. 다른 재원을 충분히 갖고 희망에 기대를 건다면 희망 때문에 해를 있기는 해도 파멸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진 것을 한 판에 모두 거는 사람은 망한 뒤야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요. 희망은 번시 낭시벽이 심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거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걸어. 우리가 이제 그 뭐 좀 이렇게 게임할 때 그런 이야기죠. 예. 여러분은 미약하고 백척간도에 서 있는 만큼 스스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 밖에도 여러분은 다급해진 자들의 흉내를 내지 마시오. 그들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직 자신을 구할 수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희망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애언이나 식탁처럼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하여 파멸로 인도하는 온갖 것들에 의지하지요. 이게 어떤 이제 암의 사업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죠? 내가 경제적 자유를 갖기 위해서 암에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딴 길로 한다는 거, 딴 길로. 다른 데는 더 빠르고 더 쉴 것 같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막연히 진행하지만, 예?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 모든 게 다 파멸로 끝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정의란 이제 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유명한 책이죠. 정의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벤담의 공리를 넘어 공동체가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게 정의의 실현이라고 마이클 샌들 교수는 이야기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의 요약은 왜 아메사비 정의를 실현하는가? 여기서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뭐 경찰사 앞에 정의사의 실현, 또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어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런 막연한 정의 아니라 실제적으로 암의 사업은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더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어떤 거죠? 자, 정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삶을 살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는 진실이 되는 진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 근본 토대 같아요. 진실하지 않는 삶은 가면을 쓰고 나 자신을 속일 쓰나 언젠가 거실이 드러나면 가면 얼굴이 벗겨지고 일반 대중에게 거실로 판매될 경우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직 진실하고 막 그렇게 사회 올바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사로 터집니까?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그게 밝아지면 하루아침에 가는 거죠. 예? 요즘 막 난리잖아. 축구 선수 이강인과 손흥민 이 젊은 친구가 그걸 몰랐지만 저도 이제 축구를 뭐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잠깐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요약한 거 보니까 뭐 맥이 없는 건 맥이. 근데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둘이 막 술 먹고 싸우고. 예? 세상에 뭐 그런 일 어디가 있어? 한마디로 버릇 없는 놈이죠 이강인이. 예? 예. 그래도 선배가 단합 시간이고 저녁 먹고 좀 연습하고 했는데 젊은 놈이 그냥 타구 치러 간다고 건방지게. 예. 저는 조만간에 아마 그런 친구들은 매장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걸 몰랐을 때는 대단한 친구라 얘기했습니까? 예. 참,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으로 어떤 결과를 순간적으로 이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사실을 밝힐 때는 하루아침에 가더라는 거죠. 예, 그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암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아름다운 될 수 없고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반드시 정직과 진실, 윤리, 도덕이 갖춰야 된다. 진실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좋은 삶, 굿라이프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만 좋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마이클 샌델의 주장이에요. 공동체가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내가 아름다운 삶, 정직과 진실, 윤리, 도덕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 아름다운 삶이 나에게는 좋은 삶으로 연결되는데 내가 그런 좋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도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진실, 윤리, 도덕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인도해주고 또 그분도 그런 바탕으로 좋은 삶이 사라진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모두가 좋은 삶을 사는 이게 정의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 다음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이죠. 거기도 그게 나와요. 지금 의사들이 파워 난리죠.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자본주의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는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예. 특권의식을 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때? 예. 자기 노력에서 자기가 소득 올리고 자기가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비록 내가 의사 변호사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노력도 있겠지만은 나는 운이 좋았다. 내 환경, 내 어떤 여건, 또 주위에서 그런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의사 변호사가 돼서 내가 좀 더 남보다 다른 어떤 삶을 산다면은 그걸 공동체에 환원시키는 게 우리가 공공의 선, 올바른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길이다. 이게 이제 공정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내 노력에서 내가 잘 사는 거 그게 공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코넬대 우리나라 의사인데 경영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경영대학원 교수분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인생은 운이다. 운이다. 근데 태어난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소득의 50%가 결정된대요.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예? 필리핀, 북한에 태어나면 지금 어떻습니까?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고 그게 과연 내 선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라 운. 음. 그런데 여기서 그분이 이제 뭐 많은 써놨는데 착각한 것은 그럼 운이 가만히 있는데도 떨어지는 게 운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방금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그런 행운이 오는데 그런 행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런 어떤 쭉 내용을 써놨던데 좀 굉장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명심보에 그런 게 나와요. 예, 여러분도 때로는 운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선비가 이제 그 과거를 보러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꿈에 천복비 비문을 이렇게 그 쓰면은 이제 과거에 급제하는 걸로 이렇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그 비문이 있는 곳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700리. 700리면은 4km, 심리가 4km죠. 어쨌든 뭐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지? 그런데 갑자기 순풍이 불어가지고 하루 만에 갔다 왔다는 거야. 비문을 써가지고 그분은 과거를 급제한 거야.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문을 탁본 비문을 이렇게 베껴면은 너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비가 이제 탁 벗짐 메고 막 열심히 쫓아가서 이제 저녁에 도착해서 내일 아침에 그 비문을 카페 가지고 이제 갖다 주면은 자기는 엄청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 비문이 다 깨져버린 거야.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노력으로
돈을 벌고 성공한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어쩌면은 그런 운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내 운명을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예? 그런 행운을 부르는. 그래서 헤빙이라는 책도 그런 행운을 부르는 어떤 행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내가 좋은 삶을 살면서 공동체도 좋은 삶을 살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이라는 겸손함이 우선돼야 한다. 암에서 마찬가지예요.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니 또 내 파트너에서 헌신하는 게, 그게 모든 팀 또는 뭐 그룹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지. 이제 나는 나야 하면서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건 절대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다.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내가 받고 있는 존경과 인정이 남다른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어쩌다 운이 좋아 내가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사회적인 감사함으로 겸손함을 가질 때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공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이 책의 내용이네요. 예. 최근에 또 한 권 썼더라, 이분이. 민주주의의 뭐 오류인가 뭔가 해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읽지를 못했네요. 예,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이런 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점점 좋은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의 실현자다. 정의의 집행자다, 집행자. 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뭐,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줍니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가치로운 아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 노력을 합니까? 왜 못 알아듣지? 부정의가 있어야 정의가 있는 거죠. 예, 다 알아들으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지 않는가. 진실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 난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공동체의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예? 예?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이 결론 내렸어요. 결론. 아메삽은 정의의 실행자다. 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업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 바탕엔 반드시 전제될 게 정직과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으면 좋은 삶이 될 수 없다. 플라톤은 정의를 통치자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수호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며 일반인은 절제가 있어야 하고 규정했다. 지혜, 용기, 절제의 밑바탕엔 진실이 함유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를 만나거나 법을 집행하나 규칙을 주재할 관리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비겁하게 법을 집행할 때 일반인들이 무절제한 행동으로 사욕을 탐하고 상시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 우리는 정의를 죽었다. 뭐 복잡한 이야기 써놨네요. 방금 정의는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진다는 이야기겠죠. 예, 정의가 무너졌다 판단될 때 혁명이 일어나고 반리다시 어떤 조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큰 문제가 터질 것이다. 예.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 그 책에는 없지만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에 그게 나오죠.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가 토론한 내용이 나와요. 토론. 이제 이제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변론자. 그래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강자라는 건 지도층 아니에요? 지도층이 자기들 이익을 따라 법도 바꾸고 개정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이 뭐 지들 이익 따라 전부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는 강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반론한 거예요. 그럼 그런 강자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잖아요. 예, 실수하도 일등 아니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그럼 약자는 평생, 예? 이렇게, 예?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란 말인가? 어? 약자도 똑같은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좀 그런 어떤, 그 권력, 이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는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마코스가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 약자가 그런 어떤 이익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꼬매는 니도 지도자 되라. 니도 국회의원 되라. 그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남들을 속여라. 발각되면 할 수 없고 몰래 몰래 네 이익을 취해라. 세 번째는 그런 권력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소위 말하는 이제 연줄이 연줄. 그래서 네가 약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때는 강자의 연줄을 활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든가 하여튼 그 방법을 벗어나라. 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벗어나. 사실 실제적으로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러면은 응? 방금 했지만 그런 강자가 실수를 해서 약자한테 피해를 주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 의술 분야의 강자는 의사다. 의사.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의사가 환자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료해주고 안 해준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느냐. 의사가 강자인 돈 있는 사람보다도 약자인 돈 없는 사람도 같이 치료해준다면은 그건 원래 의술의 본분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할 때 약자도 환자도 강자인 의사도 다 이익 아니냐. 또 하나는 자, 배 선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해를 해야지.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약자인 승객의 안전을 무시해서 사고가 나면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예가 뭐죠? 세월호 사건. 예. 또 하나는 식당계 주방장이 맛에는 강자죠, 강자. 제가 돼지국밥을 먹고 왔네요. 맛있잖아요? 예. 그런 맛의 강자인 주방장이 약자인 손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대접할 때 약자도 맛있게 먹으면은 강자도 주방장도 돈을 벌고 약자도 기분 좋아서 돈을 내고 다 이익 아니나. 그래서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감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식당의 의사도 의술 분야는 강자지만 식당에서는 약자고 주방장도 배를 타면은 약자인 승객이라. 그래서 강자가 자기 본분에 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이 굉장히 공감되지 않나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셰익스피어 아니 소크라tes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 만약에 의사가 자기가 더 많은 돈을 탐하기 위해서 그런 어 뭐죠? 예, 그 환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고쳐주고 돈 없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으면 그 의사는 의술을 장사꾼처럼 하는 의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의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거나 과잉 진료를 했을 때는 사기꾼 같이 의술을 활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공감이 돼. 그러면은 이제 트라시 맞고서 그러냐. 그럼 어? 내가 그럼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냐? 어? 남들 자고 있어서 나는 열심히 공부 의사가 된 이유인데 다 돈 벌려고 했는데 예? 그렇게 다 따진다면은 누구나 치료해 준다면은 내가 어떻게 언제 돈을 버느냐?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국가론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자, 암의 사업에서 강자는 누구냐? 다이아몬드 이사, 다이아몬드 이사. 약자는 누구나? 파운더스 피트 이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암의 사업을 정의롭게 하려면은 강자인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분은 약자인 PT 이상, 파운드 PT 이상 분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리, 시간, 비용 따지 않고 최선의 도움을 줘야 된다, 헌신해. 그게 정의롭게 암을 하는 것이다. 그렇나요? 만약에 강자인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거리, 시간, 거리가 너무 멀어. 비용이 너무 들어.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거리 따지고 비용 따지고 시간 따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안 도와준다면 그분은 암의 사업을 장사꾼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예. 심지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성장할 때 열심히 도와주다가
이제 나중에 내몰라라 하면은 이제 그런 오해를 살 경우도 있죠. 어? 나는 도대체 뭐야? 남은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의사가 과잉 진료라든가 허위 진단서를 끊은 것처럼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암의사업을 정의롭게 하려면은 강자인, 어쨌든 강자인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이 약자인 적어도 파운드 스피트 이상 이하 리더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거리 시간 비용 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약자를 위해서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이 팀이 정의롭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렸네요. 자, 스토데일 패러독스란 말이 있다. 네오칸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막연한 희망으로 포장하지 말라. 베트남 전쟁 때 이제 유명하잖아요. 예, 이 포로들이 석방된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석방될 거야 가지고 막연한 희망을 걸었지만 올해도 안 되고 내년 안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스토데일 패러독스가 스토데일 장군이 한 이야기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문을 견뎌내면서 언젠가 석방되라는 확신을 가진 포로들은 살아남아 미국으로 귀환하였다. 내일 모레 나 석방될까 하면서 자기 달려는 하지 않고 어? 그냥 뭐 있다가 고문당하고 하니까 죽더라는. 그렇지만 냉혹한 현실 어쨌든 지금은 수용소야. 어? 내가 그래도 하여튼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또, 뭐, 체력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준비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희망으로 포장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리치가 말했네요. 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삶의 의미는 인간 스스로 부여한 것이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자신과 가족, 동포가 겪는 고난은 그 자체로는 단지 우연이며 순수한 악이기 때문이다. 집단적 민족적 신을 위해 신이 예비한 것이 그렇게 잔혹하고 야만적인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따위 신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히틀러 아우슈비츠는 어디까지나 우연한 재앙이었으며 희생자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이상 스스로의 인생에서 그것이 지닌 의미를 찾아야 한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자유가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수용소에 갇히든 옥도에 갇히든 우리는 우연의 손에 놀아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제한하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다. 프랭클 박사는 신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태도의 선택을 인간의 의지로 본 것이며 이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 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했다. 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고 신이 모든 걸 해줄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번에도 제가 특수에 나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신을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 신이 존재하지 편안과 아니라면 존재 안 돼. 오. 그럼 계속 우리는 신과 역경을 견뎌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신의 의미를 매 순간 찾으면서 이렇게 본질에 벗어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마귀에 안 걸려든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제가 공감해서. 그래서 우리는 리더는 숙명처럼 도전해야 돼. 예. 안주하고 편안하고 아니라면은 금방 믿음이 무너지고 금방 유혹이 찾아와서 문제가 터지더라. 저는 그죠? 뭐 얼마나 많은 한국아미의 그런 분들을 봐왔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이게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또 수없이 어쩌면 고난 힘들고 어려우면 나 힘들어 그래 아이고 나 사람에 질려서 해가지고 막 신에 의지하면서 들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피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정말 시련과 역경을 우리 그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은 역경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이 기도발이 잘 든다는 기도발이 거기에 신이 존재한다. 예? 예. 그게 이제 신이 부여한 달란트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자, 순진함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파국.
예. 또 이것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테나의 사절단이 계속 멜로스원들과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한탄하였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뭔 말했죠? 하여튼 정의 그리고 집중했는데 예? 국가, 굉장히 저는 공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자인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이 정말 약자인 파운드 PT 이하 리더분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예.